안녕하세요. 사업은 사업답게로 여러분께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월달 한 달 동안 사업은 사업답게라는 주제로 이렇게 뜨겁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사업답게 주제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라이브에 쏟아낼 예정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답게. 지금 이 주제를 열심히 저희가 스피치를 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사업은 사업답게 안에 앞에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답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 홍진희 스폰서님이 처음에 제가 여기 위너스에 왔을 때 서은혜 리더님, 아메이는 아메이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가 굉장히 크게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사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섬기는 리더십, 초대가 답이다, 선포가 전부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사업에서 리더십인데 섬길까?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기 전에 들었던 단어와 너무 다른 문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가 답이다. 내가 완벽한 무언가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전하는 완벽함이 필요한 부분이 사업인 것 같은데 나의 완벽함보다는 초대가 답이다. 이것도 저에게는 퀘스천이었고 또 선포가 전부다. 우리 왜 못 지킬 말은 하지 말라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도 있고 괜한 말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안 아파요. 그러면 왜 엄마가 등짝을 한 대 때리잖아요. 너 그런 말 해가지고 애기 아플 수 있다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던 저한테 내가 자신이 없어도 입 밖으로 내뱉고 가능성이 안 보여도 선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이렇게 아메이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경영을 할 때 사업 경영의 마인드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리더의 모습 갖추기, 그리고 리더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물론 초대가 답이긴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또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1대1 미팅하기, 또 1대2 미팅도 하고 1대 다수의 미팅도 하면서 홈미팅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리더님들을 이렇게 드림센터로 초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업 경영의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들이죠. 그런데 우리 이 아메이 비즈니스만의 특별함은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위너스만의 특별함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업 경영자의 모습을 다 갖추지 않더라도 미팅장에서 이루어나는 엄청난 비즈니스의 폭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내가 사업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빨리빨리 마스터를 해서 사업의 어떤 속도에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 안에는 내가 조금 리더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언어가 좀 안 돼도, 제품에 대해 잘 몰라도, 사업 설명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도, 1대1 미팅이나 홈미팅이 두려워도 이 미팅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업 경영에 있어서는 좀 특별하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업의 어떤 속도를 내려고 내가 애를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바깥에서의 사업이라는 건 갖춰진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부족하다면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비즈니스의 사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필수 매뉴얼이지만 이런 부분을 갖추신다면 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싶은 분이라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아직 좀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미팅 안에서
초대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진입 장벽이나 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는 게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려고 사업으로서 경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임무는 미팅입니다. 미팅이 답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강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신 건데 하지만 미팅이 답이라고 해서 그냥 미팅에 오는 것을 답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학교를 다녀도 학원을 다녀도 그냥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무조건 내가 성적이 오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미팅에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미팅을 참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어느 미팅을 듣더라도, 나보다 먼저 사업하신 분이, 특급 노하우를 쏟아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미팅에 참석해서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아주 강력한 내 비즈니스와 내 사업의 전략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마인드로 들으신다면 정말 이 미팅 안에서 엄청난 것을 얻어내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비즈니스 성장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에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바이블이 있다면 홍진희 스폰서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홍진희 스폰서님 해주셨던 언어들이에요. 손해가 복이다. 침묵이 최고의 웅변이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은 제가 나의 네트워크, 우리 파트너분들 나의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 어떤 지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들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파트너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들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홍진희 리더님의 언어고 스폰서님들의 언어가 이 사업의 독특한 진행 방식 중에 하나죠. 그것이 스폰서님의 언어와 홍진희 리더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론 우리는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내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 사업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네트워크를 내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그널을 읽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혹은 파트너나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떤 언어를 썼을 때 생각지도 못한 피드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화들짝 놀라고 당황해서 뭐가 아닌가 봐. 이건 막 되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거나 실수했나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시그널들은 나에게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피드백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분은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구나라고 그분을 향한 나의 그분을 향한 모든 언어 속의 폴더 안에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 또 배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은 피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 필요한 리더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피드백 안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상식으로 어느 파트너분이나 소비자분이나 어떤 리더님의 반응에 내가 평가를 하거나 기준으로 정해놓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다 혹은 내 상식이다라 하는 어떤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나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고요. 다양하게. 그러면서 저는 저의 상식의 프레임이 깨졌어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만나왔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가 다르구나. 나는 요만큼 아플 때 아프단 말 안 하는데 누군가는 요만큼만 아파도 크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구나. 나는 정말 많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아프다는 말이 정말 많이 아플 때 저렇게 말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상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 홍진희 스폰서님의 언어와 위너스 안에서의 시스템들을 잘 들으면서 내 상식을 내려놓으면서 그 내 상식 안에 갇히지 않는 거, 그것도 이 파트너들과의 이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 굉장히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폰서의 역할은 많은 분들이 파트너를 보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교정해주고 싶고, 잘못된 부분 알려주고 싶고, 아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해줘서 그분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마음. 정말 사랑이 담긴 마음은 알지만요. 제가 느낄 때 이 파트너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는요. 스폰서의 언어는 파트너에게 힘이 줘야 되고요. 사랑이 담겨야 되고요. 그 어려움과 애쓰는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요. 그분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보여도 침묵이 가장 큰 웅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꼭 너무 말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말해야 되고 그럼 영원히 말 안 하나요? 이런 퀘스천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상 어떤 조언도 파트너를 향한 교정도요. 미팅 안에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위너스 시스템 안에서 N&B를 들으면서 혹은 먼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신 선배님들의 언어 속에 그런 크고 작았던 갈등의 핵심 해소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팅 안에서 미팅을 제대로 듣는 분이라면 내가 교정해야 되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서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지. 우리가 그분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 내가 자란 싹을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뽑으면 그 새싹은 오히려 더 자라는데 어려워지고 시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저의 홍진희 스폰서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언어, 그리고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기다려주는 거. 흔들리면서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다. 대신 다들 애쓰고 있잖아요. 파트너분들도. 나의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스폰서의 역할은 위로와 어떤 챙김과 사랑입니다. 나가서 거절받고 도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서 오는 파트너에게 왜 안 되는지를 오목조목 설명해 주신다거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가 성장이 안 되는지를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더 힘들어질 때는 그것도 상처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미팅 안에서 그 리더님을 더 빨리 성장시키고 싶고 교정해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은 분이 많은 리더라면 더욱더 미팅 안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고 늦게라도 꽃이 피고 흔들리면서라도 꽃이 피는 그 시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답게 진행하는 게 아메이 사업을 아메이 사업답게 진행하는 게 데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의 사업을 진행할 때 뭐 아주 잘못된 부분을 빨리빨리 탁탁탁 쳐내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미팅을 듣다 보면 파트너 분들이 정말 미팅에 조인된 분들이고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분이라면요, 미팅 안에서 내가 어떤 핀을 도전할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지도 다 그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미팅이 답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 미팅이라고요? 정말 내 인생의 긴급 전략 미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가정 안에서 혹은 뭐 일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긴급 회의를 하잖아요. 미팅을 오실 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사업답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꼭 미팅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요. 또 왜 사업 설명을 들으면 뭔가 아는 내용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사업 설명을 듣는 중에도 그 사업 설명을 하시는 분의 색깔과 언어와 결을 통해서
사업 설명인데 NMB를 들은 것 같은 사업 설명도 있고요. 사업 설명인데 마치 상담을 깊게 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미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정말 집중적으로 전략 미팅에 참석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미팅을 참석하신다면 리더님들 정말 사업을 사업답게 진행시키는 리더님이 되시는 거고요. 사업은 또 사업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요, 역시나 아메이는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래요. 그리고 베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언어들을 밖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난은 피해야 되고 베스트를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에 대해 누구를 얼마나 많이 회원가입을 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새로 만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홍지인 스폰서님의 언어. 되게 낯설죠.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귀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떠난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때 굉장히 진심이었고 정말 떠나지 않게 함께 하려고 애썼는데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힘겨움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때로는 뭔가 너무 안 맞아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홍진희 스폰서님이 그래요. 스폰서님께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데 아닐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더 여러분 멀리 생각해 보시면 스폰서님도 나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가 때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바라봐주고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느낀다면 정말 이 사업의 더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마인드 경영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객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저는 그래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힘든 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때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싶죠. 근데 저도 스폰서님이 워낙 자주 막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바쁘시고 또 워낙 큰 핀이시고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내 파트너의 문제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내가 가진 이 문제, 내가 가진 이 퀘스천을 파트너의 문제라고 본다면 나는 무슨 언어를 쓸까를 한 번쯤은 객관화해서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데 나의 시선이 엄마의 시선이어야 되는 거죠. 영양제를 남편과 아이한테 먼저 먹이고 있는 나를 보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얘야, 너부터 먼저 먹으렴. 뭔가 객관하지만 좀 더 따뜻한 객관화. 내가 가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누구나 겪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비즈니스는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정말 이 큰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한 번쯤은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마시고 내 파트너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 혹은 내 아이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요, 내 마음 안에서 엄마로서의 최선의 언어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린 이 사업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멈춰서게 하는 거지 전체가 멈춰서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화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 경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떠난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떠나는 건 굉장히 마음에서의 갈등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늘 우리 위너스에서 늘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고, 저도 누군가가 파트너가 새로 오면 와, 이분이 나랑 사업해서 어떤 핀을 갈까, 이것보다 이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분의 삶은
어떤 다음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진짜로 있을 때요. 내가 부족해도 상대방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중요성,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이 사업에서 속도나 이 사업의 어떤 확장은 정말 남다르게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걸 저는 이 마인드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마인드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마인드라는 건 저는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은 이 사업을 이해하셨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전했는데 거절받았을 때 이게 맞나? 도대체 나는 무엇 하고 있지? 무엇 하고 있지? 뭐 이런 때가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정말 초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선택했더라? 저도 가끔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인스파이어를 갔다 오면서, 우리 그 스프링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2017년도, 2016년도, 2016년도 4월이 떠올랐어요. 아니, 17년도. 제가 파운더스 PT를 가고 있던, 여러분, 제가 파운더스 PT를 가던 시절에 4월달. 그 가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그때 남편을 3월에 퇴직을 시키고 너무 힘든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파운더스 더블이 돼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 일기장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썼던 글이 떠올라요. 그 가평에서 혼자 막 컨벤션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글을 막 썼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고 저는 지금 파운더스 더블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아메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떠올려요. 은혜야, 네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더라? 맞아. 나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했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내 미래를 지켜야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의 노후도 한 번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그때를 떠올린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평안을 선택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늘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려놓고 싶은 느낌이 와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몇 번을 만났고 몇 번을 선물했고 몇 번을 밥을 샀고 몇 번을 이 사업을 이야기했는데도 끝내 미팅장에 오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진짜 이 사업의 핵심은요 나의 에너지가 누군가를 향해 나가잖아요. 이 사업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미팅을 함께 듣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누군가에게 섬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에너지가 나갈 때요. 여러분, 이쪽에서 좋은 에너지가 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정성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나는 이 사람한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 근데 어느 날 한 번 얘기한 어떤 분이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와요. 이거는 뭔가 당연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람도 길이 있고요. 에너지도 길이 있어요. 내가 선한 에너지로 누군가한테 열심히 전했던 그 나갔던 길을 통해서 돌아서 이분이 저에게 온 거거든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10번, 100의 에너지가 채워졌을 때 누군가 나에게 좋은 파트너가 나타난다. 좋은 소비자를 만난다라고 보면 내가 계속해서 그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하고 헛수고 같아 보이는 이 수고가요. 그 100을 채우는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에너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분한테서 돌려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에게서 나간 것은 6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죠.
그게 그분한테서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분한테 돌아오면 아주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90의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10의 에너지 한 번으로 이분이 저에게 파트너가 되어주셨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분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는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5번째는 홍진희 스폰서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믿음은 기억력이래요. 믿음은요, 어떤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은 기억이 남으면서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쁜 경험을 하면 그 나쁜 기억으로 저희에게 저장이 되면서 믿음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좋은 기억력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위너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스폰서님, 또 좋은 리더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좋겠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먼저 사업하신 분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력을 저장해 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내가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건 내가 쓴 에너지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개런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각자 다르고 각자 겪는 어려움도 다르지만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기보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나한테 채워지면 이게 좋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면서 믿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꼭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마인드 경영을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크게 와닿은 인사이트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을 쌓고 있죠. 너무 좋은 사람을 자산으로 쌓기도 하고 또 정말 재정적으로 자산을 쌓기도 하고 또 여행이나 어떤 멋진 행사를 통해서 좋은 기억력을 자산으로 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행을 다니고 또 이렇게 멋진 행사를 보고 또 재정적인 보너스를 통해서 재정의 여유를 갖는 것도 너무나 멋진 자산인데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많은 선택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9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미팅을 참석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말씀과 다른 리더님들의 언어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입력되어 있는 어떤 판단들로 인해서 내가 내렸던 선택들, 그 선택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위험 요소와 어쩌면 망칠 수도 있었고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걸 막아줬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문득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 안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 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지켜나갈까. 제가 그 깨달음이 온 거죠. 앞으로 우리 라이가 성장해서 예를 들면 저는 아미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 사람들의 상식이 다르다는 것, 누군가의 언어가 내 언어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우리 라이가 커서 누군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라고 왔을 때 아마 예전 같으면 저는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왔니, 직업은 뭐니, 뭐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우리 딸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채워졌을 때 자식의 결혼 생활까지도 지켜질 수 있는 뭔가 정말 많은 자산을 채워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PB 경영도 하고 네트워크 경영도 하고 사업 경영도 하지만 이런 마인드 경영이 정말 잘 돼 있을 때 더 속도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요 정말 미팅이 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한 건 미팅 속에서 스폰서님의 언어를 들었고 미팅 속에서 다른 멋진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거죠. 힘들었던 날, 좋았던 날, 잘할 것 같았던 날, 너무 안 될 것 같았던 날,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날, 어느 날은 너무 공기가 상쾌하게 느꼈던 날, 그런 모든 날들이 쌓여서요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미팅 안에서 정말 내 인생에 지금은요, 이 2월달,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는 긴급 전략 미팅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미팅에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마인드에서 사업을 경영할 때, 네트워크를 경영할 때 내 마인드를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다면요, 아메이 사업만의 이 독특한 진행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또 더 나아가 내 파트너들의 사업과 가정과 가족까지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업은 사업답게.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은 위너스 아메이 사업답게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멋지게 성장하셔서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이 위너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구석구석 전해져서 우리 위너스 아메이가 어쩌면 이런 따뜻한 아메이, 언어의 온도, 눈빛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높은 이 아메이가 우리 한국 아메이의 비즈니스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 꼭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